요약법 네 번째 시간입니다. 반응은 추측하는 게 아니라 이끌어내는 것이다. 당신은 어떤 정보를 전달할 때 상대방의 반응을 얼마나 신경 쓰나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반응을 얻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나요? 잘 전달하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 싶다면 상대방의 반응을 그저 상대방에게 맡겨버려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의 반응은 전달하는 사람인 당신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회의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한다고 합시다. 그때 당신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상사나 동료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렇다면 당신은 전달에 미숙한 사람입니다. 아마 회의에서도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성능 내비게이션 기능을 갖춘 뇌에 내린 지령이 미적지근하기 때문입니다. 회의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때 당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반응은 무엇인가요? 아마 오, 좋은 아이디어다. 어서 구체화해보자 같은 반응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수동적인 추측이 아닙니다. 이런 반응을 반드시 이끌어내야지 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스스로 결정하려는 태도입니다. 상대방의 오케이를 부르는 방법. 상대방의 반응을 결정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행위입니다.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른 자신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다면 에베레스트 산에 오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에베레스트 산 등정을 목표로 하는 등산가는 등정할 수 있다면 좋겠다 같은 미적지근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산꼭대기에 오른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강한 의지를 갖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반드시 등정한다. 어떤 일이든 구체적으로 상상할수록 실현하기 쉽습니다. 이 논리는 이미 뇌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세계적인 운동선수의 대부분이 머릿속으로 운동 동작을 그려보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짝사랑하는 상대에게 마음을 고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으로 혹시 거절당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안고 고백하는 경우와 상대가 미소를 지으며 좋다고 대답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고백하는 경우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뇌에는 스스로를 목적지로 이끄는 고성능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오케이를 받아낸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상대방에게 얻고 싶은 이상적인 반응을 상상하면 어떤 일이든 가장 좋은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요약할 양을 확인하라. 요약의 최종 목표는 잘 전달하기입니다. 그러려면 어떤 형태로 전달할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비즈니스 현장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전달 형태는 말하기입니다. 말을 할 때는 꼭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회의에서 나에게 주어진 발언 시간은 몇 분인가? 거래처와의 교섭 시간은 몇 분인가? 상사에게 보고하는 시간은 몇 분인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에 따라 요약의 양을 조정해야 합니다. 1분 정도의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면 죽어도 꼭 말해야 하는 것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주어진 시간이 5분, 10분 등 비교적 긴 경우에도 죽어도 꼭 말해야 하는 것을 전달한 후 우선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정보를 전달해 나갑니다. 시간이 돈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모르면 도중에 이야기가 끊기거나 허지부지하게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주어진 시간을 다 쓰지 않고 남기는 것 역시 비즈니스 퍼슨으로서 똑똑한 대처는 아닙니다. 시간은 곧 돈입니다.
시간을 헛되이 쓰는 것이 곧 기회 손실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확실하지 않다면 지금 2분 정도 통화 괜찮으신가요? 15분 정도 시간을 내주실 수 있나요? 같은 질문으로 상대방에게 얻을 수 있는 시간을 확인하도록 합시다.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써야 할 글이 A4 용지 몇 매 분량인지, 글자 수 400자 이내인지 등의 기준을 미리 확인해 둡시다. 물론 분량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해서 이메일이나 문자를 보낼 때 하고 싶은 말을 전부 나열하는 것은 매너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특히 비즈니스 메일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간결하게 주고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가 길어졌다면 미리 양해를 구한 후 별도로 작성한 문서를 첨부하는 등의 궁리가 필요합니다. 표정과 행동까지 요약해야 정확하다. 다음 문장을 읽고 요약하시오. 교과서에서 흔히 본 이 문제에서 말하는 요약은 언어 정보의 요약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언어 정보의 요약은 흔히 요구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 글로 된 자료, 책 등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요약하지 못하면 업무상 큰 실수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한편 비즈니스 퍼슨에게는 비언어 정보의 요약도 자주 요구됩니다. 비언어 정보란 언어나 문자 이외의 정보를 말합니다. 현장에서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 만진 것도 넓은 의미에서 비언어 정보입니다.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에서 얻은 감정 역시 비언어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화를 내고 있다, 기뻐하고 있다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런 비언어 정보를 요약할 수 있어야 소통 시 상황의 본질이나 진위까지 전달할 수 있습니다. 비언어 정보를 요약하는 방법. 당신이 상사의 지시에 따라 3주 전에 새로 문을 연 직영점 레스토랑을 시찰한다고 합시다. 새 점포의 점장이 당신에게 오픈 후 매출은 순조롭고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당신은 상사에게 이렇게 보고할 것입니다. 오픈 후 매출은 순조롭고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실제로 목격한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빈자리가 눈에 띄고 아르바이트생도 친절하지 않았으며 주방과 홀 직원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런 비언어 정보까지 전달한다면 보고 내용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요? 점장의 말에 따르면 매출은 순조롭고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시찰한 날에는 낮 시간에도 불구하고 빈자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매출은 오픈 후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효과일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도 친절하지 않았고 주방과 홀의 연계도 삐걱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불친절한 접객은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어쩌면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본부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언어 정보까지 요약했더니 보고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비언어 정보를 수집할 때는 관찰력이 필요합니다. 관찰 대상이 사람이라면 사람의 주요 비언어 정보에 주목하면 됩니다. 눈, 호의적인 눈, 불복하는 듯한 눈, 저기에 찬 눈. 표정, 기쁨에 찬 표정, 분노에 찬 표정, 밝은 표정, 어두운 표정. 목소리, 큰 목소리, 밝은 목소리, 시원시원한 목소리, 작은 목소리, 어두운 목소리, 우물우물하는 목소리. 제스처, 긍정적인 인상을 주는 제스처,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제스처. 점장과 이야기할 때 점장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요? 매출은 순조롭고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표정이 굳어 있거나 목소리가 잠겨 있지는 않았을까요? 표정과 목소리가 밝았다고 해도 마음속으로는 위기를 느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언어 정보도 언어 정보와 마찬가지로 차근차근 수집, 정리, 전달해 나갑시다. 3단계 요약의 기술 한눈에 보기. 1단계는 일단 다양한 정보가 필요한 1단계 정보 수집에는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고 문장, 다른 사람의 이야기, 체험, 오감으로 얻은 정보, 분위기, 모습 같은 정보를 수집해서 2단계 정보를 정리합니다. 그룹으로 나누기, 우선순위 정하기, 정보 정리. 일단 가설을 세우고 실천을 하고 검증을 해서 수정을 합니다. 3단계는 정보 전달 단계입니다. 상대방의 누구, 상대방의 니즈는, 그리고 꼭 필요한 말 외에 90%는 버리기를 실시합니다. 이러면 상대방의 기쁨, 납득, 만족, 유익, 감동, 공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1단계 정보 수집, 양질의 정보를 모아라.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